자, 오늘 나가는 부분은 디스턴스 벡터, 동작 원리. 근데 이제 실습으로 학습하는. 저번 시간에는 이론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이론 설명한 부분이 제대로 장비에서도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서머라이제이션을 시켰을 때 디스턴스 벡터는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장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R1, R2, R3, 그 다음에 R4, R5, R6, 그리고 R7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스위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 있죠? 자, 이쪽에 스위치하고 연결된 쪽이 10.10.10.0의 24비트 네트워크예요. 10.10.10.0의 24비트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실습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이 네트워크는 당연히 R2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도 경로가 있고 이쪽으로 가도 경로가 있는데 R7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홉 카운트가 2개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홉 카운트가 1개니까 당연히 R2 입장에서는 R1이 베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R3는 이 위쪽으로 가면 홉 카운트가 하나, 이쪽으로 가면 홉 카운트가 2개니까 R3는 베스트가 R7 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R6도 이쪽으로 가면 홉 카운트가 2개, 이쪽으로 가면 홉 카운트가 3개. 그러니까 베스트가 이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R5 하나, 둘, 3개, 하나, 2개. 그러니까 베스트가 이쪽이 되고, R4 당연히 카운트가 하나니까 이쪽. 자,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R3하고 R6 얘네 둘이 R7 쪽을 베스트로 바라보게 될 거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R1 쪽을 베스트로 바라보는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R7에서 10.10.10.0 요 10.10.10.0 네트워크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셧다운을 합니다. 인터페이스를 셧다운을 하게 되면 해당 인터페이스가 죽었으니까 바로 뭐를 던져요? 그렇죠. 바로 포이즈닝을 던지겠죠. 그러면 포이즈닝을 받은 애는 홀드다운 타임으로 바로 들어가서 파서블리 다운이 되지만 해당 네트워크는 죽었다라고 메시지가 온 거기 때문에 다른 애한테 업데이트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 업데이트 정보를 학습을 해서 베스트 패스를 잡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죽이면 포이즈닝을 던지게 될 거고 포이즈닝을 받은 애는 나중에 얘한테 업데이트를 받거나 얘한테 업데이트를 받으면은 베스트 경로를 바로 바꾸게 될 겁니다. 일단 그 부분 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R7에서 인터페이스 기갑인 0/0번 들어갑니다. 먼저 R3가 베스트 패스를 어디로 잡고 있는지 보죠. show-ip 루트 10.10.10.0 네트워크 정보를 보면 37.7 해서 R7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R6에서 보면 R6에서도 show-ip 루트 10.10.10.0 네트워크를 보면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36.3 얘를 바라보고 있죠. R3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R7에서 셧다운을 시키면 R3가 그 네트워크 정보를 받으면 show-ip lib 데이터베이스 정보에서 10.10.10.0의 24비트가 파서블리 다운됐다 라고 표시가 되죠. R6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네트워크가 라우팅 테이블에서 바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뭐에 의해서 받으면? 포이즈닝에 의해서 정보를 받으면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보내지 않고 바로 그냥 라우팅 테이블에서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피니트 값으로 업데이트 정보를 전달시켜서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R3에서 정보를 보면 원래 이 파서블리 다운 상태에서는 홀드 다운 타임이 180초 동안 새로운 정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보보다 더 좋은 정보나 동일한 정보가 아니면 업데이트를 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얘한테 업데이트를 받으면 바로 기존에 있는 정보를
없애고 새롭게 받은 정보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파서블리 다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 받게 됩니다. 즉, 다이렉트 커넥트 된 네트워크나 아니면 내가 포이즈닝 정보를 받아서 파서블리 다운이 된 경우는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보내지 않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만들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R7에서 다시 인터페이스를 살린 후에 10.10.10.0의 24비트를 아까랑 동일한 경로가 베스트가 잡히도록 일단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CIP 루트 10.10.10.0. 네, 지금 현재 네트워크 37.7이 베스트로 잡혔고요. 그 다음에 R6에서도 CIP 루트 10.10.10.0 36.3. 네트워크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원래 경로로 베스트가 잡혔군요. 자,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에 파서블리 다운이라고 하는 정보가 그대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R6에서 R5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간을 셧다운 시킵니다. 인터페이스 기가빈 0/1번 들어가서 얘를 셧다운 시켜서 경로를 R3 쪽으로만 알도록 만들어주고요. R3 쪽으로만 알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R3하고 R7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간에서 요 기가빈 0/0번이 다운되면 뭐를 던져요? 포이즈닝을 던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포이즈닝을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업데이트 정보를 받지 못하면 라우팅 테이블에 파서블리 다운이라고 해서 홀드 다운 타임 동안 그 정보가 내려가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밸리드 타임 180초를 기다리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R3하고 R6의 타이머에 대한 정보를 변경을 해줍니다. R6에서 라우터 립 들어가서 타이머 베이직 30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인밸리드 타임은 60초, 홀드 다운 타임 60초, 그 다음에 플러시 타임은 90초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R3에서도 똑같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R3에서도 라우터 립 들어가서 타이머 정보를 30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인밸리드 타임은 60초, 홀드 다운 타임 60초, 그 다음에 90초라고 하는 플러시드 타임. 그럼 이제 업데이트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인밸리드 타임이 먼저 동작하고 이때는 네트워크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60초가 지나면 홀드 다운 타임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지나면 요 60초가 지날 때 90초에 60초도 같이 지나니까 홀드 다운 타임이 30초가 지난 상태에서는 라우팅 테이블에서 사라지게 되겠네요. 자, 이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R3하고 R6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보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R7에서 기가빈 0/0은 살아있는 상태로 10.10.10.0의 24비트만 필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리스트 1번 deny 10.10.10.0 네트워크는 deny 시켜라. 액세스 리스트 1번 퍼밋 나머지는 다 퍼밋 시켜라. 그 다음에 라우터 립 들어가서 디스트리뷰트 리스트 액세스 리스트 1번을 적용해서 아웃바운드 보내는데 어디로? 기가빈 0/0번으로 내보낼 때 기가빈 0/0으로 내보낼 때 액세스 리스트 1번을 써서 네트워크 정보를 필터링해서 보내라. 네트워크 정보는 10.10.10.0의 24비트 10.10.10.0 네트워크만 디나이 나머지는 퍼밋.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가 살아있지만 10.10.10.0의 24비트는 기가빈 0/1번 쪽으로 0/1번이네. 0/1번 쪽으로 업데이트를 던지지 않도록 되어 있죠. 0/3번이네요. 자, 그러면 R3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여기가 30초가 지나는데도 시간이 계속 올라가죠?
36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6에서도 올라갈까요? 자, R6에서는 리셋되고 있죠. 왜냐하면 R3는 자기가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얘한테 30초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R7이 얘한테 못 던지니까 R3 입장에선 자기가 못 받고 있으니까 타이머에 대한 정보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60초가 지났군요. 그럼 인밸리드 타임이 끝났네요. 그렇죠? 그럼 인밸리드 타임이 끝나면은 홀드다운 타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홀드다운 타임이 58초 남았답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언제? 플러시 타임이 끝나면 사라지게 될 겁니다. 30초 정도 되면 사라지게 되겠네요. R6 입장에서 보죠. R6 입장에서는 라우팅 테이블에서 이미 사라졌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인가요? R3에서는 이따가 지금 사라졌는데 R6는 왜 먼저 사라졌어요? 일단 첫 번째, R7이 네트워크 정보를 전달하다가 얘가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R3는 아직까지 인밸리드 타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정상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얘한테 업데이트를 던지죠. 그럼 얘는 계속 리셋이 되고 얘는 계속 인밸리드 타임 동안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인밸리드 타임이 끝나서 얘가 홀드다운 타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홀드다운 타임으로 들어가게 되면 라우팅 테이블에는 계속 있죠. 라우팅 테이블에 그대로 있어요. 파서블리 다운이라고 표시가 돼서 위쪽으로 계속 라우팅 테이블 경로가 살아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데 얘가 홀드다운 타임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홀드다운 타임에는 해당 네트워크를 홉 카운트를 16으로 해서 다른 애들한테 업데이트 한다 그랬죠. 얘 안마 해도 죽은 것 같아 라고요. 그러면 얘가 홀드다운 타임에 들어가게 되면 얘는 다른 애한테는 뭘 던지는 거예요? 다른 애한테는 포이즈닝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포이즈닝을 받았으니까 라우팅 테이블에서 삭제를 시키고 다른 애한테 학습을 해서 그쪽으로 포워딩 하려고 하겠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중에 EIGRP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업데이트가 일어나더라도 얘를 만든 이유는 룹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경로상에 있는 한 장비라도 홀드다운 타임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얘가 베스트를 이쪽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룹은 발생하지 않겠죠. 이 원리입니다. 립도 그렇게 만들었고 EIGRP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립의 문제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립의 문제점은 일단 해당 인터페이스가 죽었을 때는 뭐를 던져서 포이징을 던져서 바로 다른 경로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이 장비가 죽어버려서 업데이트를 못 던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가 베스트가 이쪽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 정보가 베스트로 안 잡히는 거죠. 얘까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갈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얘는 홀드다운 타임에 들어간 애는 베스트가 이쪽으로 잡히질 않는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죠.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7에서 필터링 걸었던 부분을 다시 없애서 정상적으로 R3가 베스트를 위쪽 R7 쪽으로 받도록 만들어 주고요. 아직까지 업데이트 받지 못했군요. 하필이면 딱 그때 됐군요. 그렇죠. 자, 10.10.10.0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R7에서 다시 필터링을 걸어보죠. 그러면 R3에서 정보를 보면 R3에서 일단 이 부분이 올라가다가 인밸리드 타임까지 올라가겠죠? 물론 인밸리드 타임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인밸리드 타임에서 몇 초 정도 더 지나야지 그 딜레이가 있어서 그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넘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49초, 50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쪽에 R6 쪽에서는 이쪽을 셧다운 시켰으니까 네트워크 정보를 받지 못해서 안 넘어간 거고 나중에 다른 경로가 생기면은
R6 입장에서는 포이징을 받은 거니까 다른 쪽으로 바로 베스트 패스를 잡습니다. 경로가 있다면. 자, 6초나 지났고 거기서 in 액세서블 하면서 뭐가 돼요? 홀드 다운 타임이 되고 CIP 루트 하면 다음과 같이 라우팅 테이블에 그대로 남아있죠. passably down 이라고 해서 그대로 라우팅 테이블에 남아있게 돼요. 홀드 다운 타임 동안. 그러면 실제로 얘는 베스트가 어딘데? 이제 이 경로가 죽었으니까 훅카운트 이쪽이 베스트가 돼야 되는데 홀드 다운 타임 동안에는 베스트 정보를 재계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게 되죠. 이게 일단 누구의 문제예요? 립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경우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 패스를 계산하지 못하는 문제점.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어서 EIGRP는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포이즌하고 포이즌 리버스를 쿼리하고 리플라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홀드 다운 타임을 없애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EIGRP를 할 때 배우도록 하시고요. 디서스펙타는 옆에 장비가 던져주는 정보만 신뢰를 한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은 이 안에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각각의 라우터들이 전부 다 토폴로지를 그려서 베스트 패스를 찾는 반면에 디서스펙타는 얘가 얘한테 넘겨주면 얘가 얘한테 넘겨주는 방식. 그러니까 이 장비 입장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다음에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옆에 라우터가 던져주는 정보만 그대로 신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우팅 바이 루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그대로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2에서 R3 쪽으로 넘겨주면서 네트워크를 자기가 10점대를 다 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0점대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어 라고 전달시켜보죠. 인터페이스 기가빈 0/1번에 나는 서머를 시켜서 네트워크 정보를 전달하겠다. 10.0.0.0 여기에 25.0.0.0 나는 립으로 서머리를 시켜 전달하는데 10점대 네트워크는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기가빈 0/1번 쪽으로 네트워크 정보를 전달하겠다 라고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걔가 10점대를 다 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3 입장에선 얘가 10점대를 다 갖고 있다고 전달해 주니까 CRP 루트 하면 아하 10점대 네트워크는 23.2로 보내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옆에 애가 알려준 정보를 그대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터링은 아까 전에 보셨죠? 얘가 10점대 네트워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터링을 걸어서 10점대가 없다라고 전달을 하면 R3 입장에서는 10점대가 그쪽에 있지만 모르는 거죠. 그 정보를 모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겠죠? 서머리 하는 거랑 필터링 하는 거 외에 거짓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서머리된 네트워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10점대 네트워크 있고 여기도 10점대 네트워크 있죠. 10점, 10점, 10.0 네트워크가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도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R1이 이쪽에 있는 모든 애들이 전부 다 베스트를 R3 쪽으로 베스트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거쳐서 베스트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른 쪽을 경로를 해서 베스트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R1이 자기랑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자기는 홀카운트가 제로잖아요. 그럼 다른 애한테 홀카운트 1이라고 전달해줘야 될 텐데 그것을 홀카운트를 엄청 크게 플러스를 해서 전달을 시키는 거죠. 거짓 정보를 전달합니다. 액세스 리스트 1번 퍼밋 10.10.10.0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라우터 립 옵셋 리스트가 있어요. 옵셋 리스트 액세스 리스트 1번에 퍼밋된 애에 대해서는 아웃바운드로 보낼 때 나는 훅 카운트를
8만큼 더해서 던지겠다. 그럼 원래는 호카운트 1이라고 전달해야 되는데 호카운트를 8만큼 더하니까 호카운트 9라고 해서 전달을 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쪽에 호카운트가 1이었고 이쪽으로 호카운트가 하나, 둘, 셋, 4개였는데 지금은 얘가 9라고 해서 전달해 주니까 당연히 R4 입장에서는 CIP 루트를 냈을 때 10점대 네트워크에 대해서 호카운트가 4로 되어 있는, 그렇죠? 이쪽이 베스트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디스턴스 벡터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디스턴스 벡터 계열은 옆에 장비가 나랑 네이버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장비가 던져주는 정보만 그대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서머리를 해서 던지면은 서머리 네트워크가 걔가 다 갖고 있는 줄 그렇게 알게 되고 필터링을 해서 안 던져주면 걔가 네트워크가 아예 없는 줄 알게 되고 그런가 하면 옵셋 리스트 같은 걸 통해서 매트릭 값을 임의대로 추가해서 전달을 시키게 되면 실제로 그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줄 아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은 그렇진 않습니다. 다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걔는 항상 베스트 패스를 찾아서 전달을 하게 돼요. 장단점이 있겠죠?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베스트 패스를 찾아서 포워딩을 한다라고 하는 게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인 반면에 내가 정말로 네트워크를 필터링해야 되거나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 해당 네트워크는 내 쪽으로 못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은 에어리어라는 걸 구태여 나누면서 좀 복잡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디스턴스 벡터 계열은 내가 거짓 정보를 전달을 시켜서 내 마음대로 트래픽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룹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만 더 해봅니다. 두 가지가 뭐냐? 기존에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을 배울 때 다른 기술하고 연동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기술하고 연동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고 인터페이스만 주는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넥스톤만 지정하는 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폴로지가 지금 딱 실습하기 좋게 되어 있으니까 R1에서 필터링 된 부분 필터링을 해서 매트릭 값을 거짓으로 전달한 정보를 일단은 삭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R5에 들어가서 R5는 R1 쪽이 베스트였죠. 그래서 R4를 베스트로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보죠. CIP 루트 10.10.10.0의 네트워크가 45.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보죠. 나는 R5인데 R1 쪽으로 트래픽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R3 쪽으로 트래픽을 보내고 싶어요. 난 R3 쪽으로 트래픽을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경로가 있죠. 그런데 이 경로가 아니라 나는 경로가 이렇게 돼 있든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R3로 가든 나는 무조건 R3 쪽으로 트래픽을 보내고 싶어요. 어디로 갈 때? 10.10.10.0으로 갈 때 나는 무조건 R3 쪽으로 베스트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라우팅 프로토콜로 안 되죠.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몰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무조건 R3를 통해서 보내겠다?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R3에 루프백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저희가 지금 이제 루프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페이스 루프백 제로 IP 어드레스 3.3.3.3 25.25.25.25 라우터 립 네트워크 3.0.0.0 해서 3.3.3.3 루프백을 지금 현재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R5에서 CIP 루트 해서 정보를 봤더니 10.10.10.0의 24비트는 10.10.45.4 요쪽이 베스트죠. 그리고 3.3.3.3은 10.10.56.6 해서 요쪽이 베스트죠. 이런 경우에
R3를 통해서 트래픽을 전달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IP 루트 10.10.10.0에 25.25.25.0은 인터페이스를 지정하지 않고 나는 3.3.3.3한테 보내겠다. 그러면 3.3.3.3이 베스트가 이쪽이면 이쪽으로 갈 거고 직접 연결돼 있어서 이쪽이면 이쪽으로 갈 거고 3.3.3.3이 삥 돌아서 가는 경로가 베스트면 그쪽으로 패킷을 포워딩하게 되겠죠. 그래서 do show IP 루트 해서 정보를 보면은 10.10.10.0의 24비트가 3.3.3.3으로 가라. 3.3.3.3은 10.10.56.6으로 가니까 do trace 루트 10.10.10.10으로 트레이스를 걸면 어디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10.10.56.6으로 트래픽이 전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넥스트홈만 지정하는 경우 이것을 거꾸로 써먹는 겁니다. 리큐시브 룩업을 거꾸로 써먹어서 내가 특정 라우터에서는 경로를 어떤 네트워크 있는 쪽으로 베스트 패스를 잡아주게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만 주는 경우는 나중에 다른 거 할 때 다시 한번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을 줄 때 인터페이스만 주는 거랑 그 다음에 넥스트홈만 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술을 적용을 할 때 이론을 알아야 되겠죠? 그 부분을 적용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되겠죠? 두 가지를 본다 그랬으니까 디스턴스 팩터를 만들 때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을 잘못 만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R5에서 IP 루트 0.0.0.0 0.0.0.0 디폴트 루트죠. 디폴트 루트는 10.10.56.6으로 가라. 그리고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을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의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올 때는 리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라우터 리디스트리뷰트 스태틱 그 다음에 매트릭 값은 2로 갖고 오겠다. 그러면 do show IP 루트 해서 정보를 봤을 때 스태틱 경로가 0.0.0.0에 10.10.56.6 해서 이쪽으로 가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6에서 do show IP 루트 하면 디폴트 루트 0.0.0.0이 10.10.56.5로 가라. 이런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R5가 디폴트 루트를 이쪽으로 하라고 스태틱으로 줬어요. 그리고 이 스태틱 경로를 립이라고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리디스트리뷰트 스태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립이 디폴트 루트를 얘한테 업데이트를 해서 얘가 베스트를 이쪽으로 알게 되네요. 디폴트 루트를. 이게 무슨 일입니까? R5는 베스트를 이쪽으로 잡아서 리디스트리뷰트 했더니 그 정보를 다시 R6가 받아서 베스트를 이쪽으로 가져가서 디폴트 루트가 여기서 룹이 발생을 해요.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보죠. R6에서는 립으로 10.10.56.5로 보내라. 얘한테 받은 거죠. R5에서는 자기가 스태틱으로 만든 겁니다. 10.10.56.6으로 보내라. 자, 여러분들이 디스턴스 팩터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을 할 때 스태틱이랑 같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터페이스를 줘보죠. 인터페이스를 이번에는. IP 루트 0.0.0.0, 0.0.0.0 디폴트 루트는 기가빈 0/1번으로 가고 10.10.56.6으로 보내라. 그리고 나서 R6에서 정보를 보면 얘가 리디스트리뷰트해서 요 뒤쪽으로 던져서
얘가 어디를 바라봐요? 36.3을 바라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인터페이스를 줬을 때랑 넥스톱을 줬을 때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R5에서 스태틱을 줄 때 인터페이스까지 같이 준 경우는 얘가 아웃고 인터페이스가 얘가 베스트죠. 그렇기 때문에 립으로 갖고 온다 하더라도 스플릿 호라이즌에 의해서 자기가 베스트라고 하는 경로로는 업데이트를 못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디폴트 루트를 못 던져줍니다. 그런데 넥스톱만 지정한 경우는 아웃고 인터페이스 정보가 없죠. 그건 리큐시브 룩업을 해서 아는 거지 라우팅 테이블에는 아웃고 인터페이스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플릿 호라이즌이 적용되지 않고 얘한테 업데이트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선스 팩타 계열이랑 같이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는 절대로 넥스톱만 지정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좀 특이한 경우는 지정을 해도 되겠죠. 그런 경우라면.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디선스 팩타를 할 때는 무조건 스태틱 경로에는 인터페이스까지 같이 써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현업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디선스 팩타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회에 걸쳐서 디선스 팩타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립이라고 하는 프로토콜만의 특징이 또 있을 거고 EIGRP만의 특징이 또 있겠죠. 그리고 솔직히 EIGRP는 링크 스테이트의 장점을 약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완벽한 디선스 팩타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일단은 디선스 팩타 계열에 속한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립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EIGRP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OSPF를 학습하는 그리고 이제 BGP 배우고 ISIS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서 ISIS를 하시려면 앞으로 한참 지나야지 ISIS를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